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제가 아침 방송을 조금 더 늘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 방송을 시작하고요. 잠시 후에 이어지는 저희 9시 30분 정례 방송도 그대로 당연히 실시가 됩니다. 꼭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또 제가 어제부터 쇼츠 방송을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선 이 통계 조작과 관련해서 어제 검찰에서 전격적으로 관련 기관들, 그러니까 통계청하고 국토부 그리고 기재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집값 문제, 이 통계 조작과 관련해서 오늘 보도를 보면은 이게 단순한 통계 조작이 아니고 조직적이고 아주 공작적으로 조작을 한 것이 이제 확 드러나 버렸어요. 자, 우선요 유경주 의원이 부동산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 통계 조작을 위해서 말이죠, 아예 표본 자체를 바꿔버려요. 표본 자체를. 그 다음에 조사 가구를 갖다가 확 늘리고, 조사 가구를 확 늘리면서 뭘 하느냐, 서울같이 이제 집값이 많이 올라온 지역에 이 조사 이 가구 대상은 또 줄여버려요.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이 실제로 오르는 것보다는 낮게 오르는 걸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열버지니까. 요렇게 교묘하게 공작적으로 통계를 조작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작심하고 통계를 조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여러분께 누차 말씀을 드린 대로 통계 조작의 정점에 문재인이가 있는 거 당연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작한 통계를 갖다가 누가 이용해 먹었어요? 문재인이가 이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감사원이 감사에서는 전혀 다 한마디 말도 나오지 않았지만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문재인을 소환 조사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서는 통계 조작의 진상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가 없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선관위의 북한 해킹 문제, 최근에 국정원에서 조사를 만료를 했다고 합니다. 역시 우려한 대로 상당한 취약한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점이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대대적인 이 보안 장치가 시급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고요. 관련 내용 말씀을 드리기도 하겠고, 그 다음에는요 또 이 북한 관련 뉴스인데 이 NLL, 이 항상 이게 말이 많아요. 특히 이게 진보 좌파정만 들었으면 NLL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북한 김정은이가 지금 제일 싫어하는 거, 3대 세습 제재까지 이어들으면서 북한이 뜯어 고치려고 하는 최고의 이 분야가 바로 NLL을요 남쪽으로 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그 다음에 김정일에 이르기까지 역대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이가 말이죠, 이 9.19 합의, 그리고 평양 공동선언 할 때 이 문제를 제대로 지적도 못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김정은이가 이 NLL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반복해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오늘요 조선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이러한 문재인의 발언이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이 문제도요 사법적인 처리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요 이 MB 블랙리스트에 관해서도 이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요 이 집값 상승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도하 언론이 오늘 대대적으로 지금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자, 통계 조작, 여러분들은 뭐 아시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정책실장 4명, 경제수석, 그리고 국토부 장관까지 전부 수사가 의뢰됐어요. 이제 줄줄이 소환이 이제 딱 임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맨날 부동산 집값 안 올랐다고 난리치고 소득이 개선됐다고 난리치고, 이게 왜 그러냐? 문재인의 말, 국민에 대한 이 발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예 그 인용이 되는 통계치를 싹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의 딱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최저임금제, 이게 옳은 정책이다, 요거를 각인시키려고 통계치를 조작해버렸어요. 아이고, 그 머리를 제대로 좀 썼으면 대한민국이 이 지경은 안 됐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최근에 말이죠, 이 유경준 의원이 관련 자료를 이 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아서 조사를 해봤더니 아예 표본 자체를 바꿔버려요. 표본 자체를 바꿔버리고, 그리고 이 주택 수를 확 늘려버리는 이러한 아주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통계를 조작했다. 그러니까 임의로 통계 수치를 바꿔치기 하고요, 뭐 다양한 방법으로 바꿔치기 했지만 아예 바탕
통계 대상 바탕과 방법론을 싹 다 뜯어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원의 통계를 정확도를 높이겠다. 이런 미명하에 이런 작업을 해요. 그래서 유경준 의원이 말이죠.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 표본 보정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2018년도 12월부터 2019년도 1월 사이에 주택가격 동향 통계의 표본을 개편해 버립니다. 이때 부동산은요, 통계조사원한테 뭐라고 지시하느냐? 새롭게 표본에 포함된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존 표본에 있던 아파트의 과거 가격까지 전부 다 뜯어 고쳐요. 임의로 수정. 핑계는 뭐냐?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이게 이제 수정하도록 지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컨대 말이죠. 대치동의 A 아파트 이 표본 개편 직전인 2019년도 1월 첫 주 조사에서는요, 가격이 23억 3천만이 나왔어요. 근데 이 표본을 개편한 직후인 2주차 통계에서는 27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일주일 사이에 15%가 넘게 급등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원이 이거 가격 적정성 검토를 거치면서 해당 아파트 1월 첫 주 조사 가격을 23억 4천만 원을 임의로 얼마로 수정하느냐? 27억 원으로 수정해요. 그러니까 아예 1주차 첫 조사 가격을 27억으로 높여버리니까 2주 후에 가격이 높아진 27억하고 같아지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 집값이 안 오른 거가 되는 거예요. 예, 야, 이런 식으로다가 과거에 가격을 임의로 끌어올려서 지금 인상률을 낮추는, 야, 이게 아주 나쁜 사악한 방법이잖아요. 자, 그래서 말이죠. 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봤더니 부동산원에서 전체 포만이 27,502 가구인데 절반에 가까운 12,615 가구의 과거 가격을 가격 적정성을 갖다가 이유로 해서 전부 조정해버렸어요. 그래서 2018년도 12월 대비 19년 1월 달 전국 집값은 실제로는 12.14%가 급등했는데 과거 가격을 아예 싹 다 끌어올려 버리니까 0.41%박 오히려 떨어진 통계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요렇게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26번, 7번 내놔봐야 번번이 실패하는 것이죠. 계속 통계 조작을 해댈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검찰에서 이제 이 수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가면 이거보다도 더 기고만장한 통계 조작 실태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앞에서는 이제 가격 적정성을 이유로 해서 아예 과거 아파트 가격을 갖다가 올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추후로 올라가는 아파트 가격이 별로 안 오르는 것처럼 오히려 떨어지는 것처럼 나타나게 조작을 하고, 두 번째 또 하나의 방법은요. 이번에는 아까는 이제 가격 적정성이고 이번에는 통계의 정확도를 더 높이겠다. 그래서 표본 개편 때 조사 대상 가구를 갖다가 26,674가구에서 27,502 가구로 늘려요. 그런데 아주 이제 주택 가격에 민감하게 우리 국민들이 반응하는 서울 표본은 오히려 대상 가구 수를 줄여요. 23가구나. 자, 그래서 특히 말이죠. 2018년도에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던 성동구하고 노원구, 여기에 포함된 이 동부지사,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원의 동부지사 30가구하고요. 강남하고 서초구가 포함된 강남지사 28가구에서 아파트 표본이 많이 줄어요. 그래서 이 노원 성동에서는 30, 그리고 강남 서초는 28가구. 그래서 58가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표본을 줄이면 어떻게 돼요? 개별 아파트 가격을 조금 수정해도 통계 결과에는 큰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멋대로 가격을 바꾸는 거, 이거 통계법 위반이 되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빠른 속도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요.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4명, 경제수석인 홍장표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 수석했던 황덕순,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22명이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자리 수석은 왜 그러느냐? 이 최저임금제, 이걸로 인해서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거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수석과 일자리 수석, 국토부 장관이 전부 다 들어간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소득주도 성장과 이 최저임금제, 이게 옳은 정책이다. 그리고 자기네 부동산 정책이 옳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려고 통계를 조작한 문재인 정권, 정점의 문재인을 반드시 수사하라.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선관위,
이게 조선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뻥 뚫려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선관위가 말이죠. 국정원의 이 보안 점검을 받지 않으려고 난리를 쳤어요. 그야말로 여론의 압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받게 된 건데,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예상한 대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게 확인이 됐어요. 예. 그래서 선관위 내부망이 이 내부망하고 이 장비가 굉장히 지금 쉽게 얘기해서 후지다 이거예요. 선관위 내부망하고 장비가 북한이나 중국의 해킹에 뚫릴 정도로 굉장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망에서 선관위 내부망을 얼마든지 뚫고 들어갈 수 있게 이 취약하고 방화벽도 이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선관위 내부망하고 선거 관련 장비의 보안 수준을 대폭 끌어올려서 외부 세력에 의한 해킹 공격을 막아낼 수 있도록 방첩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론이 나왔어요. 야,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이번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 정보를 끝까지 거부하는 바람에 민간기구인 민간기구가 아니고 이것도 이제 정부 산하기구죠. 한국인터넷진흥원하고 공동으로 선관위 시스템 전반을 점검을 했어요. 예. 자, 그랬더니 이러한 문제가 터진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 선관위 내부망, 외부 인터넷망에서도 얼마든지 접근 가능한 이 구조. 이거는 정말 심각한 취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이 얼마나 셉니까? 지금 세계 아주 최강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미 우리 대한민국 다른 국가기관도 북한의 사이버 해킹에 뚫린 적이 여러 차례 있어요. 국방부 청와대까지도 뚫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선관위 시스템 뚫고 들어가는 것은 그야말로 피스 오브 케이크 아니에요? 예, 예. 누워서 떡 먹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연히 북한은 물론이고 러시아 그리고 중국의 선관위 공격 가능성은 아주 가능성이 100%다. 이렇게 보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왜냐? 러시아나 중국이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 선관위보다 대한민국 시스템보다 훨씬 더 나은 미국 시스템까지 치고 들어가서 공작을 하고 개입을 하는 거. 이거 이미 다 알려졌잖아요. 미국과 캐나다에 러시아가 들어가 있다. 중국이 들어가 있다. 이거 다 지금 언론 보도로다가 지금 많이 보도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속하게 이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을 재정비 보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선관위 만약에 이 내부망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서는 다시 한번 국가정보원의 점검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요. 이 NLL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화면 하나를 여러분께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자료화면 이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이거 참 큰일이네. 딱 느낄 수 있어요. 바로 뭐냐?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이게 노무현 때도 NLL. 이거 어제 이제 남재돈 전 국정원장이 NLL 때, 노무현 때 그 NLL과 관련된 내용을 일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문재인 때 NLL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해 먹었는지, 북한한테 어떻게 당했는지, 요 지도 하나를 딱 보면요. 바로 알 수 있어요. 이미 여러분께 제가 이 과거에 조금 한두 달 됐나요? 이 북한 NLL과 관련해서 이 북한이 NLL과 협상과 관련해서 남북 이 군사합의 할 때 말이죠. 예. 북한이 난리를 치면 한국 협상단이 말 한마디 못하고 면박당하고 오고 난리를 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막아낸 게 합참, 이 해군, 해병대 여기에서 끝까지 실무자들이 반대해가지고 그나마 NLL이 크게 덜 건드려졌다. 이게 이제 당시에도 이 조선일보에서 단독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어요. 제가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렸는데 오늘 조선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그 보도가 딱 맞다.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NLL과 관련된 이 지도 자료를 제가 여러분께 이제 하나 했는데요. 이게 9.19 남북 군사 합의서에서 설정된 서해 완충 구역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보시면요. 요거를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가만있어요. 제가 이게 너무 이거 화면을 키워도 또 안 되겠네요. 스마트폰 화면이 작아서 제가 가능하면 최대한도로 키우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조금 잘 안 보여서, 자, 요 정도면은 여러분들 조금 눈에 보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요거를, 그래서 제가 화면을 말이죠.
조금만 더 키워보겠습니다. 예, 조금만 더 키워버리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초도가 이제 북한에 있고, 우리 덕적도가 우리 한국에 있는데, 지금 이게요, 이 굵은 검정색, 이 검정색이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경비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휴전 협상 이후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NLL, 즉 NLL이 이제 북방 한계선이잖아요. 북방 한계선보다 이 검정색 이 선이 훨씬 많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이 내려온 폭은요, 위치에 따라서 이제 좀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예, 수십 킬로가 지금 내려와 있는데, 요때 이제 이 해상 완충 구역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이냐, 요 문제를 두고 협상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NLL 기준으로 보면은 초도까지가 50%이고, 그 다음에 우리 덕적도까지가 65km가 돼요. 자, 85km. 그래서 이제 NLL로 보더라도 우리 한국 쪽이 등거리 원칙을 해야 되는데, 이 경계선 정할 때 국제법상으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게 이제 등거리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35km나 더 내려와 있어요. 85가 되니까. 그리고 이 북한이 주장하는 경비 개선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초도까지는요, 60km인데 비해서 우리 덕적도까지는 75km. 그러니까 15km나 우리가 또 양보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NLL 기준으로 하면 35km. 그리고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북방 한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15km나 우리가 양보한 거가 됩니다. 이게 이제 이 군사 합의서에 나와 있는데, 이 완충 수역에서는요, 포병 그리고 함포 사격을 못하게 돼 있고, 해상 기동 훈련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손해가 되는 겁니다. 요것을 누가 했느냐? 바로 문재인 정권이 한 거예요.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한 거예요. 청와대가 밀어붙인 거예요. 예. 실무자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가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는 김정은이가 NLL을 인정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거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게 9.19 협상 자료, 회의 자료에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오늘요,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막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9.19 남북 군사합의 협상 과정에서 2018년도 얘기입니다. 유엔사가 설정한 NLL을 북한이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경비 개선을 끝까지 고집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 협상단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면박을 당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이 엄청난 굴종적 협상을 했다. 이게 확인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요, 9.19 군사합의에서 해상 완충지역 기준으로 NLL이 아닌 덕적도하고 초도 사이, 이런 애매한 구역 개념을 적용한 것도 바로 뭐 때문에 적용했느냐? 문재인 정권이 말이죠, 북한의 경비 개선 개념을 일부 수용하다 보니까 초도에서 덕적도와 초도 사이, 이러한 애매한 용어를 쓴 겁니다. 자, 그래서 9.19 군사합의 직후에 문재인이가 뭐라고 했냐면, 북한이 일관되게 NLL을 인정했다라고 국민들한테 속였다는 겁니다. 예,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보면, 시종일관 북한이 경비 개선을 기준으로 하자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경비 개선 기준으로 남북으로 수십 킬로, 해역에서는 포사격을 중지하고, 함포 그리고 해안포 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그리고 포문도 폐쇄하자, 요렇게 지금 제안을 해 온 겁니다. 이러한 북측 요구에 대해서 한국 협상단은 별도 항의도 하지 않고, 그리고 북측 제안을 합참에 들고 와서 검토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참과 서해 도서를 책임지는 해병대 측은 북측 제안을 받으면 수도권 여권에는 서해 방해 치명적 구멍이 생긴다. 그래서 절대 불가다라는 입장을 합참과 그리고 해병대 측에서 전달을 했지만은, 당시 청와대가 꾸린 협상단은 북측이 요구한 대로 거의 다 수용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누구냐? 이 협상단은 김도균 당시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해서 청와대 그리고 국가안보실 행정관, 그다음에 통일부하고 합참과장 5명으로 구성이 됐어요. 예, 그래서 요 부분도 앞으로 철저하게 따져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다. 통계 조약만 수사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뭐 수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이 김도균이가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내년에 민주당 지역구 의원으로 공천받는다,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왜? 바로 이렇게 지금 충성을 다 맹세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수사가 들어가면, 조사받으면 탈탈 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배지를 딱 달아가지고 또 방탄만을 치려고 김도균을 지금 공천을 주려고 지역위원장에 임명하고 나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이죠. NLL을 그래서 그 당시 협상단인 7월 말 협상에서 NLL을 언급했다가 남측이 그간 경비에서는 얼마나 많이 침범한지 알기나 아느냐. 요렇게 북한으로부터 면박도 당하고요. 그런데도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겁니다. 야, 참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 겨우 한국 대표단 한 얘기가요. 아니 4월달 판문점 선언에서 NLL 언급이 되지 않았느냐? 북측한테 그렇게 한마디 했더니 북측이 뭐라고 그러냐? NLL 인정한 게 아니야. 딱 잘라서 얘기하면서 이 판문점 선언에서 NLL 얘기한 것은 전 세계의 서해가 분쟁의 근원임을 알리는 의도였다. 이렇게 반박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 수역화를 해서요. 국제법적으로 분쟁 수역하면 협상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국제법적으로 또 제소할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전략을 북한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쟁 수역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도를 일본이요. 계속 우리 거다. 이렇게 해서 분쟁화 시켜가지고 언제든지 ICJ로 넘어가면 자기네가 유리한 이런 투쟁 법적 소송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이제 청와대 당연히 한국 대표단 이게 9.19 합의를 타결시키려고 북한한테 절절맨 것이 이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최근에도 작년 말에 북한이 우리 이제 군에서 NLL 침범한 북한 선박을 단속하는 바 있는데 그때 북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선을 넘지 말라 이렇게 경고사격을 하고 다녔잖아요. 여기에서는 우리 선이 바로 경비 개선을 얘기하고 NLL을 무시하는 행태가 되는 건데 그 이유는 바로 9.19 군사합의할 때 우리 한국 대표단이 NLL을 사수하지 못하고 초도와 덕적도 사이라고 하는 애매한 이 개념으로 경비 개선을 사실상 상당 부분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참고적으로요. 이 경비 개선, 즉 해양 경계선인데 우리는 NLL이라고 하고 북한은 이제 경비 개선이라는 말을 쓰면서 자기네가 남쪽으로 NLL 남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경계선을 갖다가 해상 경계선을 하자. 요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1999년도에 서해 제1연평 해전 이후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이게 해상 경계선이 경비 개선입니다. 그래서 백령도 코 앞까지 선이 내려와 가지고 아까 이제 지도에서 보여준 대로 우리 한국 해역을 어마어마하게 침범하고 있어요. 바로 요게 되겠습니다. 요 지금 이 화면 지금 계속 제가 띄워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는 말이죠. 70년대 이후에 해상 전력을 키워나가면서 NLL 무력화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해 군사적 중요도가 커지니까 99년도 전후로 해서 일방적으로 경비 개선을 설정했고 바로 이 연장선상에서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국지전 도발을 한다. 그 또 이 해상 도발을 대대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항상 이 NLL 무력화 전략 그리고 자기네들의 경비 개선 이 전략 차원에서 바로 NLL 인근을 국지전의 최고 취약한 지역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평해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